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네. 이분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법적으로 규정도 없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JTBC하고 딴 거 당구신데 두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뉴스타파. 뉴스타파하고.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먼저 여쭤보기 전에 제가 좀 황당했던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언론사들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했냐? 기자들이 막았어요. 그렇죠. 안 막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채널A 사건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때 때. 엄청 막았죠. 엄청나게 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목록 주고 그 목록 거기서 받아왔어요. 언론사에 준 거. 그렇죠. 언론의 취재의 자유,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게 다 막았거든요. 오늘은 왜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언론사 JTBC 뭐 뉴스타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뉴스타파는 막았습니다. 막았겠죠. JTBC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지 그걸 그냥 순순히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검찰 들어와서 수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언론사의 보도국이나 편집국이나 취재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네.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보도를 안 한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취재해서 가져온 그렇죠. 정보 중에 보관하고 있지만 보도를 안 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잘못하면 압수수색에서 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걸 침해할 유례가 있는 압수수색마저도 그냥 받아준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도 확인은 못 해봤는데 JTBC 압수수색 당시에 JTBC 기자들이 안 막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걸 저도 회사를? 확인 안 저도 해봤는데. 뉴스타파는 막은 거는 그럼 확인했는데요. 확인했어요? 만약에 JTBC가 안 막았다면 네. 사전에 검찰과 교감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음.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 저도 보면서 JTBC가 정권에 아주 친정권적인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JTBC를 압수해야겠다고?라고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막지도 않고 그냥 본사 사무실 마음대로 털어가서 했거나 이제 만약 두 가지로 보는데요. 사전에 교감해서 기사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고 돼 있고요. 뉴스타파는 변호인 입회 문제로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대치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 네. 말은 이 보도가 맞다면 JTBC는 특별히 뭐 거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면 아닌 이런 거죠.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기사는. 미리 사전에 갈 거라고 뭐 그럴 수 어제라도 모르겠어요. 뭐 하루든 뭐 며칠 전에 예고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대단히 한정적으로 JTBC의 봉 혹은 한 기자님의 일부 사무실 봉지욱 기자의 네. 일부 사무실의 컴퓨터만 보겠다라고 뭔가 이 아, 수사 범위를 서로, 예.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 컴퓨터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기자의 그 해당 노트북만 일부 네. 아마 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언론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이런 상황이면 하고 남거든요. 그렇죠. 언론사들이.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 보면 제가 참 저도 언론 학자지만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론인이라고 하면 예. 똑같이 방송에 출연하지만 예. 사실 다른 어떤 배우나 개그맨이나 다른 직업과 같은 다르죠. 방송인이지만 다르잖아요. 사실 그럼요. 언론인이라고 완전히 하는 건 다르죠. 예. 우리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다루는 예. 직업이기 때문에 그 정보 속에 또 다양한 음. 여러 가지 또 뭐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소명감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그냥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도 없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누가 장제원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폐간 얘기까지 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이거는 헌법의 정면으로 반해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 때문에 언론을 폐간시키거나 아니면 언론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영원히 방송 못하게 만들고 신문 발행 못하게 만든다.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그렇죠. 보는데 이게 가능한 문제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어제 모두 발언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얘기하셨는데 네. 언폭 언론 폭력이나 학폭 등이 논란 이슈가 있었던 네. 이동관 스스로 본인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시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언론 겁주기 길들이기 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언론사들 지금 그저께는 KBS 사장을 네, 해임시켰죠.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부사장 대행 체제인데
아마도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박문진이라면 이제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MBC 이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쉽게 맞습니다. 표현하면. 근데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면서 다시 지금 복직한 상태입니다. 지금 KBS 이사장은 강제 해임시켰고 또 이 KBS 이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시켰는데 해임시켰죠. KBS 이사장님은 이제 가처분 인용은 되진 않았고요. 네, 맞아요. 권태선 이사장님은 인용이 돼서 네. 다행히 복직하셨는데 아마 권태선 이사장님도 가처분이 기각됐었으면 네. 바로 MBC 사장도 해임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런 어떤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말 안 듣는 언론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아주 보여주는 거예요. 대놓고 네.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언론사들을 함부로 폐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발상은요, 독재적 발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뭐 그 예산 관련해서 이제 예산 정국으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예산 관련해서 R&D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몇 % 삭감. 뭐 이게 말이 아니까.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는 중요도가 다 다를 것이고 연구 추진한 내용 중에 뭐 급한 거 좀 나중에 그렇죠. 할 거 이게 있어서 그걸 다 따져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몇 % 삭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무슨 이런 뭐 말로 하기 어려운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니까 소위 R&D 예산 비율을 국가 총 예산 대비해서 R&D 예산 비율을 유지만 해도 예. 사실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유지만 맞습니다. 돼도. 예. 근데 거의 17%에 달하는 그러니까 한 31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조 2천억을 지금 삭감해서 네. 25조 9천억으로 삭감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냈다고 4분의 1 3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예산을 잘라냈고요. 예. 5조 2천억이라는 돈은 정말 그냥 일률적으로 일괄되게 막 삭감했거든요. 예. 모든 기관이 20%씩 다 그러니까요. 삭감해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정말 그동안 매우 의미 있는 생애 첫 연구라든지 기본 연구 등이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는 게 생애 첫 연구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예. 아주 핵심적인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 예산도 66%나 삭감했고요. 아주 기초 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 연구. 그러니까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상용화 될까 말까 이런 연구와 달리 기본 연구 과제들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 발전돼야 되는 연구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66% 나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지금 예산 삭감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도 20% 가까운 예산을 삭감 5조 넘게 삭감한 것도 큰데 예. 지금 기본 연구나 생애 첫 연구까지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좀 후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만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서 정말 깊은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은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지원이. 그럼 거의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려면 그 2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 격차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그렇죠. 거의 좁혀졌다. 뭐 중국과 기술 격차가 20년 정도 난다. 뭐 이런 네. 표현을 저희가 해왔는데 저희가 5년간 이렇게 R&D 예산 줄이면 앞으로 기술 격차 저희가 스스로 5년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좁혀져 있는데 다시 이제 일본과 기술 격차 5년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15년으로 줄겠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찌됐건 뭐 항상 샌드위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더 도태되는 이런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뭐 만약 불필요한 거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죠. 줄일 수 있죠. 근데 이 R&D 예산의 특징은요. 필요 없는 연구가 있다. 근데 필요 없는 연구가 없습니다. 연구 성과라는 게 막 10년이 걸린 것도 있고 그렇죠. 20년이 걸린 것도 맞아요.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 1990년대만 해도 뭐 시티폰도 쓰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기술들이 뭐 와이파이 기술로 발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기술의 진보가 있거든요. 예. 뭐 해당 공역을 뭐 확보한다든지. 근데
그때는 필요 없어도 나중에 필요한 음. 것들, 그러니까 기술력을 축적해 두면 언젠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것인데, 맞습니다. 혹은 연구 과제가 정말 불필요해서 빠지더라도 다른 연구 과제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친환경 연료 고민하시던 분들이 세녹스나 뭐 이렇게 뭐 네. 소위 이제 뭐 이 식물성 기름 개발하시던 분들이 뭐 다른 기술 뭐 다른 오일 개발로 옮겨간다든지 네. 뭐 다양하게 연구 과제들은 무궁무진한데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주지, 돈이 그렇지. 없어서 연구 못하지,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지금 20%나 되는 이 여러 각종 정부 출연 기관들, 연구 기관들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20%를 줄이면 기본적인 고정 인건비나 이런 것들 또, 네. 또 연구 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못 줄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이 신재생 신산업 동력에 관련된 연구 뭐 위주로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도 이 연구비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있죠. 맞아요.